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식 챔피언 주식 상담소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저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좀 많이 쌓여있죠. 종목 고민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내가 제일 잘못 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지금 많이 쌓여가고 계실 때 저희가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유료 100원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도 이렇게 참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전화가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제가 상담 방송을 평일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조금만 더 빨리 전화를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상담 방송을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늦기 전에 상담 받으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고 전략을 짜시고,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불상사가 발생됐다, 그래서 전화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미리미리 해결해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요즘 시기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풀어가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을 보려면은 이제 토요일에는요 항상 증시를 해외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를 먼저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0.16%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도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미국도 실적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지금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0.36%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왜 그런가 하니 또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막 팍 밀려버려가지고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같이 밀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같이 밀려버리는 형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기술주는 좀 빠져내려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 실적주들은 조금 올라가는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니케이도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반등이 좀 나가다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는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았는데 다음 주는 어떨까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아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어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저점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60만 원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주가가 어제는 9.6%, 9.2%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테슬라가 또 빠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빠질지 적당히 빠지다가 말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얘들이 좀 주춤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도 했고 시가총액도 많이 커지기도 했고 시장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좀 크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가면 시장도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조금 밀린다고 하든 안 밀린다고 하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각종 테마들, 특히나 AI 테마라던가 반도체 테마라던가 보안 테마, 저출산 테마 등등등 게임 관련주도 요즘에 반등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테마주들이 바닥에서부터 뛰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증시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조정이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보다는 내 종목 하나하나를 잘 체크하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손절할 타이밍인가, 가전은 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지금 내가 더 산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요게
내려가면 어떡할까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 계좌를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게 뭐죠? 상담 받으셔라. 지금은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뭐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전화 와가지고는 이거 저번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떡합니까 하면은 맨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변동이 있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뭐 방치해 놓고 있다가도 혹시나 이거 지금 뭔가 조금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에이 답이 없어 보이긴 한데 쟤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1시간 상담을 하고 뒤에 2부에서 또 다른 멘토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담 참여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 정리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강연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회 여러분들 다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 이번에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원주로 갑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또 원주로 또 가야 됩니다.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 가서 오후 1시에 이제 3층 세미나실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고요. 수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은 제가 일요일로 갑니다. 일요일에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내일 오후 1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프라인 강연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업종이 또 어떤 게 올라갈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교육도 받으시고 재밌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분들의 강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의 고지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정 보고 오셨죠?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도 강의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맞는 강의장을 찾으셔가지고 주말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갈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뵙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제목은 아모레 GU 15%예요. 14,500원입니다. 아모레 GU를 15% 14,500원이요. 네, 그 너무 오래돼 갖고 좀 손절을 해야지 몰라 갖고 지금. 일단 이렇게 뭐 종목 뒤에 우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게 이제 우선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사냐면은 기관 투자자라던가 좀 이렇게 큰 돈을 굴리고 있다던가 이제 큰 돈이라고 하면 뭐 몇백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굴리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경영권에 참여할 생각은 없지만 경영 지분이 좀 있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사야지 우선주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뭔가 재미를 보거나 수익을 보거나 뭔가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선주를 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누가 자꾸 이렇게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우리 개미라고 하잖아요.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우선주를 사가지고는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우선주는 일단 배당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득을 더 주겠다라는 건데 배당 조금 더 받겠다고 이렇게 주가 물리면은 그게 더 손실이잖아요, 그죠?
네. 네, 배당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빠져내려가는 거 물려 있으면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우선주 투자한다라는 사람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10년과 5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주는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샀거나 아모레 G를 샀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우를 사가지고 더 피곤해진 겁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아모레 G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빠졌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선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중국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면서 지금 다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던가 하니까 지금 해외에 우리 K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K 컨텐츠가 굉장히 이렇게 유망해지고 상당히 이렇게 유행이 돌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한국의 화장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특히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외출 선방 되겠는데라는 이미지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멈추기 시작한 거죠. 안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요. 그 비율이 역전되는 그 순간 주가가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알까요, 모를까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지 네, 않을까요? 몰라요. 그걸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매수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다. 그냥 가져가시라.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기회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더 사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우선주 잘못 사가지고 골치 아픈데 또 우선주를 더 사겠다는 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한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하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다가 15,000원쯤 되면 그냥 본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이번 투자 실패를 본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실까지 낼 필요 없을 것 같고 들고 가서 본전 정리하셔가지고 우선주는 빨리 팔아치우시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15,000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화장품 관련주가 좋다는 이야기 나오면은 15,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반등 보고 팔아야지 뭐 15,000원까지 가나요? 14,000원까지 가나요? 13,000원까지 가나요? 난 니 그거 틀림내. 난 니 가서 찾아가지고 내 때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죠. 올라가는 거 보고 팔 생각을 해야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까지 가나요? 벌써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이게 15,000원까지 갈까요? 20,000원까지 갈까요? 했을 때 이 힘이면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뭘 예측을 합니까?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고 일단은 올라올 때까지는 들고 가시고 올라올 때 팔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 24에 네, 카페24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에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27,000원이면은 올해 들고 계셨던 건가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조금 된 거예요. 조금 됐다는 말이 몇 개월인 건가요? 몇 년인 건가요? 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거 사가지고 수익을 봐가지고 뒤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일단은 최근에 사신 거네요. 네, 네, 지금 뭐 오래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오래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주식을 얼마나 지금 되게 코앞만 보고 매매하고 계시는 건지 주식 시장에서 뭐 한 달, 두 달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별거 아닌 시간이거든요. 네. 오래됐다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 돼야지 이제 한 2년 돼야지 조금 오래됐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 카페24라는 종목이 이렇게 최근에 막 점상한가 날아가고 막 급등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게 유튜브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하네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을 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막 엮이면서 이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지금 투자금 260억을 납입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으니까 어때요? 카페24가 유망해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어때요? 구글 아세요? 구글? 네. 네,
네. 대화를 안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가 14%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 이거 네이버도 이대주주인데다가 구글까지 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어쨌든 좋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가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서 투자가 되어 있고 구글이 투자되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니까 얘들이 뭔가 같이 협업을 하거나 뭔가 같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그 과정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지 그냥 올라갈 건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냥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한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 갭으로 떴던 자리를 메워버리면서 아래쪽으로 한 17,000원대까지는 이렇게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000원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낸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려갈 때 매수가만 잘 낮추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17,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만약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쯤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머무르면 거기서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속임수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이제 2만 1,000원에서 머무를 때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면 올라갈 때 팔아낸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멘토님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동방이라는 주식이고요. 네, 2,550원에 10%입니다. 2,550원에 10%요. 네네.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제가 한번 그 2,100원, 200원에 갖고 있다가 상한가 친 날이 있었어요. 네. 3,065원인가 해서 팔고 네. 내려오기 기다려서 지금 그 가격에 다시 샀거든요. 다시 샀어요. 근데 저기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 뭐 이렇게 거래량이 분산이 됐다 뭐 이런 강의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판단이 안 서서 애매하게 그냥 샀거든요. 다시 한번 오를 뭐 거래량이 분산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평생을 써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딴 데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강의를 듣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분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분산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뭔데요? 분산이 뭔데요? 뭐 분수는 알아도 난 분산은 모르겠는데요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메이저가 다 강의한 적도 나갔다고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메이저가 강의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국밥집에 가놓고 짜장면 어떻게 만듭니까? 물어보는 꼴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식집 가가지고는 한식 저거 잡채 어떻게 만듭니까? 물어보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요리법이 있듯이 주식도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매매 방법이 뭐 전국에서 가장 뭐 좋은 방법이고 정석이고 뭐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듯이 다양한 매매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 것만 듣고 그 사람 것만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 사람 걸 오로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을 해버리니까 이 말이 맞는 건가 저 말이 맞는 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갈팡질팡하다가 내 계좌가 깨지는 꼴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분산이라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한테 상담받는 것이 더 좋은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해봤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매 방식도 보는 관점도 뭐 무조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제 네.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말한다면은 올라갈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냥 올라갈 자리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샀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뭐 올라갈 자리인 것 같기 때문에 한번 N자 반등이라든가 슈팅 한번 나올 자리이기도 하고 재료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도 동방이라는 이 기업도 예전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 쿠팡, 엮여가지고 네네. 움직이기도 했는데 물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영국과 뭐 미국이 뭐 후티 예멘 뭐 반군에다가 지금 뭐 미사일 쏘네 마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쟁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 해상 운임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동방도 수혜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전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지난주에도 미국이 또 그 후티 시설에다가 또 미사일 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함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번져나가고 심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언제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내려온 자리가 결국은 페이크성으로 한번 이렇게 밀려서 지금 아무래도 재료 소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밀려 내려왔지만은 소멸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기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한들 저는 2,1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려가게 되면은 2,100원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네.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2,700원 내지 8,000원까지 2,800원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떤 걸 보고 공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공부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그 사람의 것만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일단 시청자님의 투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거기다가 제 거 썼고 딴 거 썼고 이 사람 거 썼고 저래버리면요. 어중이 떠중이가 돼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사람께 마음에 들고 난 이 사람께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그 사람 것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님 2,700원에서 800원 사이.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그 흥국 FMB고요. 흥국 FMB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770원에 10%요. 3,770원에 10%요. 예. 어, 그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예. 저 지금 추매에서 좀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추가 매수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아, 네. 뭐 일단 전화 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하고 전화 주면은 깝깝하거든요, 저도. 네. 저도 깝깝해요. 왜 하고 전화를 주지?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되는데 하기 네. 전에 전화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담받는 입장에서는 의사들도 병이 나오기 전에 오는 게 좋지 병 생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고쳐줘 이러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문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 네. 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님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해요. 어쨌든 지금 이 회사가 흥국 F&B가 이름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흥국 화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는 회사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식음료 파트로 이렇게 엮여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뭐 네. 청량음료, 영양식품, 과즙 이런 것들 팔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업은 지금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코로나 전과 비교하더라도요. 4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버니까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잘 법니까 못 법니까? 잘 벌죠. 잘 벌어요. 코로나 전에 매출이 400억이었는데 지금 900억대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인지도와 매출 성장이 좋다라는 건데 주가는 이게 2021년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여기 과하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거품 빠지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품이 네.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2,00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2,000원이 무슨 자리냐면요. 2018년, 19년에 왔다 갔다 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이라 함은 결국은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매출은 400억이고 영업이익이 40억 시대와 900억 벌고 매출에 100억을 버는 주가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고평가 받고 있는 겁니까? 저평가 받고 있는 겁니까? 저평가.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사셨을 때, 뭐 2년 전에 사셨을 때 그때는 고평가일 때 사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만큼 좋아진 게 아닌데 2배, 3배 올라간 자리에 사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리게 된 거고 지금 본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 한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모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함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다음번 기회가 또 있지만 추가 매수는 한 번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기회가 또 부담이 되고 점점 비중만 커지잖아요. 그죠? 네. 남들보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뜸들이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지금 1차 매수 들어가고 모아간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한다고 한다면은 얘가 2,000원까지 또는 1,950원까지 내려간 걸 확인했으니까 최대한 어디에 가깝게 사는 게 좋을까요?
1950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올까요가 아니라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냥 지켜보다가 기다렸다가 삽시다라는 겁니다.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아.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선 타협을 보고 아우 억울하지만 이 자리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가 어딘가 내려왔을 때 2,050원 또는 2,1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1,000만 원 할 거면은 200만 원씩 5번 사는 거예요. 아, 내려가는 네, 족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내려가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왜 좋냐면 매수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겠죠.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를 1원이라도 많이 떨어뜨려 놔야 결국 올라갈 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잘 받으시려면은 이 기다림 끝물에 우리가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가 빨리 조급한 마음에 추가 매수 하려다가 끝물에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끝물에 뜸을 잘 들이셔가지고 내려가는 걸 사세요. 그래서 2,1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신 수량만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아래쪽에서 지금 2,1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이거 식음료 파트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추가 매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올라가고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쌈지엔터요. 삼지 엔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만 원에 10% 정도 됩니다. 2만 원에 10%요? 네.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저출산으로 해서 샀는데 아, 이게 계속 떨어져요. 추가해. 저출산인데 굳이 왜 얘를 사셨을까 좀 안타깝네요. 일단 저출산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긴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저출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지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왜 샀냐라는 거죠. 삼지엔터를 왜 샀냐인데 이 기업은 키즈 컨텐츠 만들고 아동 용품, 왕구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저출산에 엮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상장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테마에 엮여서 슈팅이 나오거나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게 여기가 지금 비싼 가격이면 내려가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000원이었던 종목이 7,000원까지 빠졌다가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까지 빠졌다가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000원까지 빠졌다가 5,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결국 수익을 못 내고 계속 물려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반등은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삼지엔터 요게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17,800원짜리가 지난 상장했을 때 시가 라인이거든요. 시작했을 때 상장했을 때가 18,050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18,000원대가 잘 지지가 되어 준다면 그나마 여기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저출산 이야기 나오면 탕 튀어 올라와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가 무너지면 제가 말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튀어오르고 내려가면서 튀어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청단위 매수가까지는 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8,000원 무너지면 뭐 해야 되냐면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8,000원 무너지면은 지금 종가상으로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8,000원 또는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면은 17,5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저거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저출산 이야기가 조만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거의 코앞 왔거든요. 17,500원, 18,000원 거의 코앞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오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절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이야기가 빠르게 나와주면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출산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많이 튀어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거는 저출산 테마로 잡기에는 아니 좋은 종목 많이 놔두고 왜 이걸 사셨는지 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삼지엔터에 어떤 지금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많지는 모르겠는데 않으니까 여쭤보고 아니면 손절하려고. 네,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삼지엔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계좌 실력이 좀 있거나 주식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도 상관없는데 없으면 이거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저출산은 딴 쪽으로 옮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내화. 한국내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3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4,300원에 비중 10%요. 예. 한국내화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 네. 매수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요.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원재료 이런 쪽으로 많이 팔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한국내화가 올라갈 만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원재료 쪽을 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상황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환율도 좀 높아져가지고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에너지라든가 원재료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재 회사들은 밖에서 다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거 영업이익도 이렇게 지금 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은 영업이익도 앞으로 계속 선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일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장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얘들이 좀 많이 튀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내화 이런 기업들은요, 이제 한 번씩 그 에너지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전쟁 이야기들 때문에 유가가 막 튀어 오른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막 움직이는 경향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자원이 어디서 뭐 발굴이 됐다, 뭐 리튬 광산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런 약간 일시적인 테마들과 일시적인 내용을 기대하면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지금은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하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뉴스도 최근까지도 별로 없고 뭐 테마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있을 만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매수가가 지금 워낙 높다 보니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만 더 뜸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급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2,800원 내에서 요 3,200원 사이 요쯤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즘 움직이는 테마들 보면 AI, 반도체, 저출산, 보안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전부 다 글로 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이유가 사실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뉴스도 없고 일정한 뭐 테마도 없고 올라갈 만한 뭐 재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반도체 쪽에 이렇게 막 쏠려 있는 테마가 이쪽으로 살짝 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사실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좀 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추가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마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냅둬보자. 냅둔 다음에 여기서 뭐 3,500원까지 또 튀어 오르고 빠진다면 오히려 좋아요. 그 또 빠지면은 그게 오히려 쌍바닥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튀어 올랐다가 빠져내려가면 그때는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최근에 반등 한번 나온 것 같다가 추가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면서 이 2,900원에서 3,200원 요 사이를 좀 머물면서 혹여나 한번 3,500원까지 뛰어 올랐다가 다시 3,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부까지 계속해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회 공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공지 잘 보시고 오셨죠? 이번 주 강연 여기저기 많이 열리는데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원주로 갈 겁니다. 원주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1시에 원주 시티호텔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으로 오셔가지고 역시나 강연회장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스요.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000원에 20%요. 33,0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탈출 안 하신 거네요, 또? 1월 22일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요? 네, 방송에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좀 가지고서는 바로 빠져버렸는데. 나 참 환장하겠네요. 제가 그 방송 저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올라간 거 더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이런 말 잘 안 해요. 팔 수 있을 때 좀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주식 이야기 아니라 조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 텐데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뭐 말할 거리라는 생각 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뭔가 잘해드릴 걸,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좋아한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볼 걸, 뭐 이렇게 해볼 걸, 그때 이 일이라도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사업 누가 이렇게 권유할 때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매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와 그리고 계좌가 맨날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매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매도를 왜 안 하냐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등 또는 주변 친구들이 더 간다고 이야기한다는 등 또 내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다는 등 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 봐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더 갈 것 같다가 아무리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파는 습관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반드시 앞으로는 그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계속 그럴 겁니다. 더 갈 거다 그럴 건데 맨날 틀려요 그거. 왜냐하면은 이거 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물론 이수페타시스라는 이 기업 자체만 딱 따져놓고 봤을 때 실적도 매우 좋아진 기업이기도 하고 얘가 최근에 급등 나오고 했던 것도 뭐 5G라든지 뭐 인쇄 회로 기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6G 이야기도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AI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도 급등이 나오고 이번에 갤럭시 S24가 뭐 AI가 탑재돼서 나온다니까는 거기에 또 필요한 반도체가 많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이미 올라온 자리에서 또 날아가가지고 고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잘 안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기업들은요 계속 내려가거나 저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머무른다고 하면은 결국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여기 2만 원대에서부터 3만 5천 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3만 3천 원에 들고 있으면 계속 그냥 들고 있는 족족 물려 있는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매수가 자체가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사람도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 아닐까요? 2만 5천 원에 산 사람이 이걸 상담했을 때 더 가져가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익 중이니까. 근데 3만 3천 원 산 사람한테 더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전 왔을 때 팔아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 본전증 왔을 때 상담 좀 받으세요. 그냥 좀 미루지 말고 좀 받으세요 하는 게 내 본전 언저리까지 왔을 때 이걸 지금 본전 왔으니까 더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전문가는 없어요. 그건 실력 없는 전문가고 그냥 개인 투자자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런 전문가는 없어요. 본전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더 갈 것 같지만 일단 절반 팝시다라고 거의 막 10중 8구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뭐 시청자님 어쨌든 지나간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갔으니까 지금 어쩌라고 저도 어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가 버렸잖아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시 튀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 얘가 26,000원대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이제 뭐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포스라든지 뭐 갤럭시 S24라든지 그런 거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거래량이 세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뭐 다시 엄청 치고 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 25,000원대까지는 그냥 일단은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닐까.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잘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반등 나와서 본전이나 그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가 지지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다시 2만 원대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저기 본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겠지만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26,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늦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6,000원이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그냥 손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26,000원 지지가 돼서 반등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또는 그 이상에서 반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지가 된다면은 본전 내지 그 이상에서 매도하시되 이번에는 본전에 무조건 팔아내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레이저셀요. 레이저 셀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50% 아유, 비중이 많네요. 네. 네, 무슨 원대한 꿈이 있으셨나 봐요, 레이저 셀에. 아니요, 이게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못 샀어요. 레이저 셀의 주주가 되어서 경영에 참가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었나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유, 참 그러네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비중을 네. 많이 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거나 그만큼 네. 내가 이걸 올라갈 거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거나 확신이 있는데 뭐 주가가 내려갔다고 상담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비중으로 50%나 100% 싣는 건 상관은 없는데 상담받으면 혼날 각오를 하시고 그건 잘못된 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인정을 하는 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50%에서 100% 비중 사면 상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중이 들어갔다는 것을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괴롭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네. 어쨌든 레이저셀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뭐 PCB 기판이라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후공정 장비인데 요즘에 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막 진짜 막 하늘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기업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요 놈입니다. 뭐가 안 좋냐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때문에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네. 레이저 시각 장비라던가 이런 후공정 장비들이 지금은 앞으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얘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상장은 되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했냐면은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감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뭐 SK 하이닉스도 감산하자 이래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산 안 이래버리다 보니까 결국 네. 얘들이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실적이 좋아질 뻔했으나 좋아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AI 반도체 이런 쪽에 수요가 계속 많아진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밑에서 거래량이 약간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이 밑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살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떠냐면은 우리 그 왜 그 의학 영화나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숨이 멎어갈 때쯤 되면 심장 박동수가 띠띠띠 네네. 하다가 천천히 띠 하다가 띠 하고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멈춰있는 상태에서 야 다시 심호흡해야 하고 인공호흡해야 하고 막 전기 충격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면 다시 어때요? 갑자기 두근 하면서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 느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얘는 거의 죽어 있던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심박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띠띠하고 조금씩 올라오기 뛰죠.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은 가져가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더하기 너무 비중이 많으니까 가져가면 움직일 때 내가 팔 수는 있겠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요? 튀어 올라갈 네네. 때 얘가 이제 힘을 본다면은 거래가 많이 실려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얘는 지금 뭐 6,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거의 3배 날아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단 네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3배 간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적어도 14,000원, 15,000원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올라가겠구나 하면은 내가 그래도 수익을 조금 내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방금 전 상담을 보셨겠지만 본전 왔을 때 비중이 많으니까는 더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아이고 좀 반이나 팔 거예요. 맞아요. 그 습관 중요하겠습니다. 본전 왔을 때 3분의 1 네. 내지 절반 정도 팔아내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고 네. 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아마 방송에서 레이저셋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 많을 겁니다. 그 말에 속지 네. 마시고 일단 네. 내가 할 일은 본전에서 3분의 1 내지 절반은 팔고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원생명과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000원에 10%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거는 뭐 길게 상담할 필요도 없고 진원생명과학이 뭐 어떤 기업입니다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재무제표 이렇게 딱 한번 보면 답 나왔죠, 그죠? 네.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 매년 적자 나고 있는 이 기업을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가져가세요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수익 내서 잘라내세요. 이거는 탈출하기 힘들어요. 아, 탈출하기 그러면 힘들고 그냥- 이거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손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한테서 나오고 있는 손실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들어가서 네. 지금 손실이 보면은 예를 1,000만 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보고요. 네. 60%, 70% 정도 손실 났으면 한 7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네. 다른 종목으로 700만 원 벌고 얘를 다 잘라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얘한테 나온 이 700만 원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복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고 뭘 하고 할 그게 가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렇게 거래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없고 영업 손실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회사가 어쨌든 영업이익이 자꾸 이렇게 깎이고 돈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모아왔던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은 들고 있는 돈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기업도.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보금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매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매 분기마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막 170%까지 올라갔던 게 100%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조만간 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분기마다 한 30%씩 계속 유보금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하는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유상증자 좀 해주세요라고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받으세요. 안 받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해가지고 주가가 또 떨어질 거고 그런 상태에서도 또 뭐 주식수가 너무 많으니까 감자하겠습니다 하면 또 주가 또 떨어지고요. 액면 분할하겠으면 주가 또 떨어지고 맨날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손대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건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원생명과학은 없다. 그냥 700만 원 날리고 있구나. 이 700만 원 딴 데서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감사합니다. 그 희망을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아예 버리는 종목으로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노펙스고요. 시노펙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8천 잘 모르니까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30%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모르는데요. 매수가가 얼마나 되죠? 8천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아니 한번 어제나 그제 사서- 샀어요? 예, 그러면 8,000 한번 8,900원 되겠네요. 예. 네. 일단 8,800원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이거 엊그제 사신 거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단타 잘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그 이게 호가 같은 거 모멘텀이 좀 보시고 매매하시는 거 잘하세요? 아니요. 잘 안- 분봉은 좀 보고 해석을 하고 분봉 보면서 매매하실 줄 아세요? 아 그런 거 잘 못해요. 예, 제가 이걸 먼저 질문 드리는 건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 있으세요 했는데 면허가 없어요 하면 그거 지금 운전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아 그런. 네, 지금 이건 개념이요? 아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노팩스 이거 뭐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뭐 급등 나오고 뭐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하니까 이게 이제 거의 불나방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더 가면 지금 수익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이게 무상증자 권력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떤 종목은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은 주가가 폭락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변화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실 수 있으려면 호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봉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멈춰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드리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월요일 되면은 그냥 바로 파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량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더 갈까 안 갈까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아, 모멘텀 네. 있는 것 같아요.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전량 매도 본전에서 다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가 매매는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자분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매는 웬만하면 실력이 좀 쌓여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실력을 쌓기 위해선 강연에도 많이 오셔야 되겠죠.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늘과 내일 제가 원주와 수원에서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전화 계속 주시면 2부에서 또 우리 멘토님들이 또 강의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